자, 안녕하세요. 지타짱 교수입니다. 자, 오늘 오후 2시 25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한 어떤 룰을 따르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호해수 물량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호해수 물량은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팔지 못하는 물량이 아니다. 자, 주가의 조정은 분명히 유동 비율을 일정 부분 맞추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기사자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 기사 내용을 보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십시오. 자, 이 부분의 기사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진칼,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봇 등 거론되고 있다. 주가 반응식이 빨라져서 사전 예측해야 된다. 이런 뜻이 나와 있죠. 자, 오늘은 MSCI에 대한 부분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2월에 한국지수 편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와 두산 로보틱스의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유통지수가 적다 이겁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이 민첩함이 좀 없어졌다라는 거죠. 자, 편입 가능성은 낮게. 자, 이유는 뭐죠? 에코프리와 마찬가지로 유동 비율이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유동 비율을 풀지 못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결국은 우리의 타점은 유동 비율이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만 충족되게 되면 몸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한 예로 좀 편히 이야기 드리면 제가 이 종목을 이때부터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한번 경과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더 간다 더 빠진다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주가 조정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보호해수 물량을 논하진 않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몸집의 규모를 상당 부분 너무 키우게 되면 이 MSCI라는 부분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즉 국가적인 글로벌 마켓 펀드들, 즉 국가적인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올 때 몸집이 단기간에 너무 커져 있다라고 한다면 불발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한 예로 과거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불발의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죠. 자, 한 예로 첫 번째. 강호동이 되면은 싫어합니다. 왜요? 너무 무겁고 민첩하지 못하다. 힘은 강하지만 이만기는 어때요? 맞습니다. 자, 몸집도 적당하고 빠르기도 좋다. 자, 이걸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한번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만일에 글로벌 투자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에 있는 종목들을 전부 공부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만일에 시황적인 부분에서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이 자, 금리 인상 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근데 반대로 금리를 인하할게요 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대만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까지 신흥국 지수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묶어서 거래를 합니다. 자, MSCI라고 하는 한국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눈 감고 총액 기준대로 사버릴게요 이 뜻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를 끌어올리면 사야 되죠. 허겁지겁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건 싫어. 그러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몸집도 적당히 거래량도 어느 정도 우리가 거래할 수 있게끔 소화시킬 수 있는 유동성은 맞춰주길 바래 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이 에코프로 머티부터 시작해서 두산 로보틱스를 지금 편입이 불발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타겟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지금 6조죠. 두산이 70%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유통지수가 20%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연기금이 이미 지분 공시한 게 있어서. 자, 그러면 이게 이번 달 내일입니다. 18일, 19일 날 심사 일정이 있어요. 이 심사를 우리가 무슨 표현을 하냐면 자, 제 소개부터 좀 드릴까요?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15년 동안은 그래도 수익률이 좋아서 스타 펀드 매니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억을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이 신규 상장주를 다룰 때, 그 신규 상장주와 IPO주, 네, 이런 거 비상장일 때는 10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기계의 패시브 자금의 흐름을 가지고 움직일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이 패시브 자금은요, 기계 룰에 의해서 정확한 퍼센트지와 거래량만 충족되게 되면 상승할 때도 이렇게, 하락할 때도 급락을 동반하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의 감정을 배제하면서 거래시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만일에 MSCI에 편입되는 요건에 대한 가격. 자, 이번 이제 18일 내일과 19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부분을 관련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퀀트라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이 관련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을 물어봤어요. 얼마까지 오르면 편입이 불발되고 왜 단기간에 몸집을 키웠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빠지게 되면 얘에 대한 부분이 편입이 불발이 나오는가.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군대 가기 전에 지금 18일, 19일 날 뭘 한다고 했죠? 심사를 한다 했죠? 이게 바로 이병 검사입니다. 체중은 얼마나 되니? 다른 이상 질환은 없니? 여기까지.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이 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거 에코프로처럼 상승을 하다가도 이렇게 박아버립니다. 마이너스 20%까지. 그거가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략적인 3시까지 지켜본 선에서 야, 이게 몸집의 기준은 여기까지 가버리냐? 여기까지 빠지냐? 편입 불발이네? 라고 한 다음에 내년에 있을 6월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18일과 19일에 대한 이슈 한번. 두 번째는 뭐죠? 예, 맞아요. 하나의 이벤트가 더 있죠. 2월 중순이죠. 대략 14일 정도 됩니다. 이날 만일에 얘네들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걸 리뷰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리뷰 작업에 얘네들이 맞아요. 마약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군대 가기 마지막 전에 니네가 마약을 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 요때에 대한 부분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일과 내일 모레, 그리고 이날 2월 14일 정도 있어요. 자, 요 부분에 가격과 거래량 기준이 만일에 3시까지 오버슈팅이 나오든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불발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2월을 타겟으로 가되 이때도 불발 사건이 나오게 되면 5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예측하고 가야 돼요. 왜? 큰 폭의 과거처럼 에코프로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부분은 피해 가야겠죠. 그쵸? 자, 봅시다. 이 부분입니다. 불발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옵니다. 쫙.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올랐잖아요. 이 부분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리튬 가격이 계속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협동 로봇에 대한 분위기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로봇 산업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주가의 낙폭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우리가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올라간다. 빠진다. 이거는 경제의 논리와 시장의 필드에서 없었던 사람들이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룰을 이해합시다. 자, 여러분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2024년 두산 로보틱스 관련 자료입니다. 월마트 협동 로봇 공급 계약, 그리고 MSCI 편입 관련 자료에 대해서 적어놨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 오늘 나왔던 기사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현대차에서도 최근 들어서 하나가 있었죠. 협동 로봇을 도입했죠. 산업용 로봇은 무겁고 비싸다 이겁니다. 근데 협동 로봇이라는 건 인간이 계속 옆에서 서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인데 이 두산 로보틱스의 최종 목적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따라간다 이겁니다.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겠다. 이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건 아시고요. 단발적으로 18일과 19일에 있을 이슈, 그리고 2월에 있을 이슈, 그리고 어쩌면 5월까지 있을 이슈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18일, 19일에 대한 주가 변동폭, 그 기준을 삼아야 돼요. 한 번에 큰 낙폭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급등 나올 수 있어요. 아시죠? 자,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자,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903-4619. 이쪽으로, 두산. 두산이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자, 보내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때 무상증자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쵸? 자, 무상증자는 뭡니까?
지금 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무상증자밖에 답이 없어요. 왜? 유상증자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두산의 계열사들은 전부 다 유상증자를 했었어요. 그쵸? 예. 유상증자를 했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이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유상증자는 자칫 잘못하면 주주의 재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뭐라고 했죠? 몸집을 거꾸로 끌어내려버리는 시가총액을 끌어내려버리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했죠. 시간적인 부분이 이 시나리오를 잘못 짜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주가 훼손을 이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안 하겠죠. 그럼 뭘 할까요? 무상증자밖에 없죠. 결국은 얘네들의 논리는 몸집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유통지식수에 대한 부분은 2월에 해결을 할 거예요. 적어도. 자, 그러면 18일과 19일에 있을 뭘 봐야 된다? 맞아요. 가격입니다. 그 가격까지 지켜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안 할 수 있겠죠. 왜? 내년 5월을 보면서 가야 되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903-4619로요. 이쪽으로 자, 두산이라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시 다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18일과 19일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유타장 교수였습니다.